외출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기운이 다른 날이 있지요. 어느 날은 괜히 마음이 가볍고 일이 척척 풀리고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날은 이유도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만나기로 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끊기거나 괜히 돈이 새어나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같은 하루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차이를 운이 좋았다, 오늘은 기분이 나빴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주명리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사람의 하루는 외출하는 순간 몸에 지닌 기운이 세상과 부딪히며 새로운 흐름을 만든다. 즉, 우리가 외출할 때 몸에 지니고 나가는 물건 하나하나가 그날의 운을 열거나 막거나 흩어지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작은 차이를 무심히 넘깁니다. 매일 손에 쥐는 반지, 무심코 넣고 다니는 지갑, 혹은 늘 걸고 다니는 목걸이의 위치나 색깔이 바뀌었을 때 그 변화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기운의 전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몸은 오행의 순환체계 속에서 끊임없이 흐릅니다. 즉, 금과 목, 수, 화, 토가 서로 돌고 서로를 낳고 서로를 제어하며 균형을 잡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은 그 다섯 기운의 매개체가 되어 흐름을 현실로 드러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외출만 하면 피곤하다고 느끼고 집에 들어오면 머리가 무겁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손가락에 낀 금반지는 금의 기운을 극대화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사주는 금 기운이 이미 강한 경우일 수 있지요. 이때는 금이 금을 만나 서로 부딪히며 기운이 탁해지고 그 결과로 마음이 예민해지거나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단지 반지를 한 손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적 실천과 명리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늘따라 일이 술술 풀려서 기분이 좋았는데 다음 날은 같은 일을 해도 자꾸 꼬이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괜히 신경 쓰였던 날들 말이지요. 그 이유는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의 옷차림, 액세서리, 지갑의 색, 손에 들고 나온 물건의 조합이 바로 당신의 오행 균형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운은 외부의 기운과 교류하며 살아갑니다. 이 교류의 핵심은 몸 밖으로 드러난 금기와 수기입니다. 즉, 우리가 금속성의 물건을 착용할 때 그것이 반사하는 빛과 색이 단순히 미적인 요소를 넘어 에너지의 파장이 되어 우리 주변에 퍼져나갑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이 에너지는 돈의 흐름, 기회의 흐름, 인연의 흐름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부자들은 괜히 좋은 반지를 끼는 것이 아니라 금기를 조화롭게 다루는 하나의 습관을 몸에 익힌 것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 느낌이 들거나 자꾸 약속이 어긋나고 중요한 타이밍에 놓치는 일이 있었다면 지금 들고 있는 소지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물건이 언제부터 내 곁에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했는지를요. 기운은 늘 마음을 따라 흐릅니다. 이건 그냥 예뻐서 샀어 하고 고른 물건은 금세 기운이 식지만, 이걸 하면 마음이 안정돼 하는 감정이 실린 물건은 오래도록 좋은 파장을 냅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은 마음에서 시작해 손끝으로 흐르고 손끝에서 만나는 물건을 따라 밖으로 퍼져나간다. 즉,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작은 물건들이 곧 우리 마음의 거울이자 운의 방향을 바꾸는 조타인 셈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당신이 매일 가지고 다니는 반지, 지갑, 목걸이, 팔찌, 심지어 현금 한 장까지도 오행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것들이 왜 어떤 날은 복이 되고 어떤 날은 손실이 되는지를 명리학적으로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원리를 단순한 미신이나 장식품의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일상 속 기운의 관리법으로 체화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기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가 손에 드는 하루의 준비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출근길에 어떤 반지를 끼느냐, 어떤 색의 지갑을 들고 나가느냐, 혹은 어떤 목걸이를 착용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흐름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운을 부르는 습관이자 명리와 풍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제부터 외출할 때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기운은 어떤 색으로 흐르고 있을까? 그 물음 하나가 당신의 재물운과 인간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반지, 지갑, 목걸이, 팔찌, 그리고 현금. 이 물건들은 단순한 장식품이나 생활 도구가 아닙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것들을 오행의 다섯 기운, 즉 금, 수, 화, 목, 토로 나누어 해석합니다. 이 다섯 기운이 균형을 이루면 재물운이 머물고 사람의 운이 흐릅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삐뚤어지거나 돈이 새어나가는 일이 반복되지요.
먼저 금의 기운입니다. 금은 재물, 권위, 그리고 판단력을 상징합니다. 반지나 목걸이, 시계처럼 금속으로 된 물건이 바로 금기를 대표하지요. 이 기운은 돈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주고 결단력을 주는 대신 과하면 냉정함과 고립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금기가 너무 강한 사람은 반짝이는 금반지보다는 은반지나 백금처럼 밝고 부드러운 빛깔의 금속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주의 목이 강해 부드럽지만 결단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금기가 들어간 장신구가 추진력을 만들어줍니다. 즉, 반지 하나로도 내 안의 부족한 기운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은 수의 기운입니다. 수는 지혜, 직감,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상징합니다. 흑색, 남색, 짙은 청색이 수기의 대표색이며 이 색을 지닌 지갑이나 액세서리는 재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수기가 지나치면 게으름과 무기력이 따르므로 수기 물건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토의 균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짙은 남색 지갑을 사용한다면 내부는 베이지나 황토색 계열로 안정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오행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배합하는 것이 풍수의 핵심이지요. 세 번째는 화의 기운입니다. 화는 열정, 명예, 그리고 생동감을 의미합니다. 붉은색, 주황색, 분홍색 등이 대표적인 화기의 색이지요. 하지만 이 불의 기운은 재물을 태워버리는 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가 버린다면 화기가 과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지갑이나 액세서리에서 붉은색을 줄이고 물기운을 더해주는 색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화기는 사람을 밝게 만들지만 동시에 감정을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은 붉은 계열 반지나 팔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목의 기운입니다. 목은 성장, 인연, 기회의 상징입니다. 초록색, 갈색, 나무 소재, 천연석이 대표적이지요.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기운이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힘과 관계의 운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목기의 물건은 장사나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특히 목기가 약한 사람은 가죽 지갑이나 나무 소재의 팔찌를 착용하면 좋고 실내에 화분을 두는 것도 같은 원리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초록색을 쓰면 토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어 안정감이 사라질 수 있으니 바탕색은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의 기운입니다. 토는 중심, 신뢰, 그리고 안정의 상징입니다. 황토색, 베이지색, 브라운색이 이에 해당하지요. 토기가 튼튼하면 재물이 한 곳에 머무르고 믿음과 인연이 단단해집니다. 지갑의 기본색으로 브라운 계열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토는 모든 오행을 중재하는 조화의 축이기 때문에 다른 기운이 강할 때 반드시 토의 기운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기가 너무 강한 사람은 지갑 속에 작은 황동부적이나 황토색 카드 케이스를 넣어두면 금기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행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를 살리기도 합니다.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으며 금은 수를 낳습니다. 이 순환이 원활할 때 인생의 흐름도 막힘이 없습니다. 즉 반지 하나, 지갑의 색 하나, 목걸이의 재질 하나가 바로 이 순환의 일부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오행 중 어떤 기운이 부족한지 혹은 과한지를 알아야겠지요. 명리학에서는 사주를 통해 그 균형을 판단하지만 일상에서는 더 단순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자주 냉하고 결단이 느린 사람은 화기가 약한 것이고 감정이 예민하고 돈이 쉽게 나간다면 금기가 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각자의 기운을 보완하는 색과 재질의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좋은 물건이 반드시 비싼 물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오행 흐름과 어긋나는 값비싼 장신구는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복은 균형에서 옵니다. 즉 금과 목, 수와 화, 토가 고르게 숨쉬는 상태가 바로 재물이 머무는 자리인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예쁜 반지나 유행하는 지갑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운을 도와줄 물건은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다가올 재물운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행의 흐름을 실제 물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반지, 지갑, 목걸이, 팔찌 그리고 현금 한 장까지도 모두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바로 나의 기운이 세상과 만나는 첫 관문이 되는 셈이지요. 먼저 반지입니다. 반지는 금의 상징으로 재물운과 명예운을 동시에 품습니다. 다만 착용 위치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왼손은 받는 손, 오른손은 내보내는 손이기 때문에 재물운을 불러들이고 싶다면 왼손 약지에 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손가락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 금기의 순환이 부드럽게 흐르며 들어온 돈이 오래 머무는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반면 오른손에 반지를 끼면 베푸는 손의 기운이 강해져 돈이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나 투자보다 안정적인 금전 흐름을 원한다면 반드시 왼손에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반지의 재질에 따라 금기는 세분화됩니다. 노란 금은 강한 금기로 재물과 권위를 강화하지만 과하면 인간관계를 냉각시킵니다. 은은 수기의 금속으로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금기 과다한 사람에게 균형을 주지요. 백금은 금기와 토기의 조화를 이루어 돈을 단단히 붙잡는 성격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갑입니다. 지갑은 말 그대로 재물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 집의 구조가 단정하고 깨끗해야 돈의 기운이 고이 머뭅니다. 풍수에서는 지갑을 토의 기운으로 봅니다. 토는 모든 오행을 안정시키고 재물을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의 바탕색은 베이지, 브라운, 황토색 계열이 좋습니다. 이 색은 토기의 안정감과 함께 금기의 순환을 도와 재물이 흩어지지 않게 합니다. 반면 붉은색 지갑은 화기가 강해 돈을 태워버리는 작용을 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사주에서 화기가 강한 사람은 빨간 지갑을 들면 재물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합니다. 지갑 안에는 영수증, 명함, 오래된 복권 같은 묵은 기운을 쌓아두지 마세요. 이것은 수기를 탁하게 만들어 금전운을 흐리게 합니다. 대신 지갑 안쪽에 깨끗한 하얀 종이 한 장이나 금박 부적을 넣어두면 금기의 흐름이 정화되어 재물의 순환이 맑아집니다. 이어서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는 금과 수가 함께 작용하는 물건입니다. 금속으로 만든 목걸이는 빛을 반사하며 금기의 파장을 퍼뜨립니다. 이 빛이 심장을 중심으로 순환하면서 사람의 기운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따라서 기운이 자꾸 흩어지거나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은 목걸이를 착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주에 금기가 과한 사람은 너무 굵고 무거운 금목걸이는 피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은이나 백금처럼 부드러운 색을 선택해 수기의 순환을 더해주면 좋습니다. 풍수적으로 목걸이는 사람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이 있을 때 금속 목걸이를 착용하면 말의 힘과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입니다. 현금은 금기와 토기가 함께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지갑 속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의 재물운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머무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돈을 아무렇게나 구겨 넣거나 뒤섞어두면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풍수에서는 지폐의 앞면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을 때 금기의 흐름이 고르게 순환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폐를 넣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금액이 큰 지폐를 뒤쪽에, 작은 금액을 앞쪽에 두면 돈의 흐름이 바깥으로 향하고 반대로 하면 안으로 모입니다. 따라서 재물을 불리고 싶다면 큰 돈을 안쪽에 두세요. 마지막으로 팔찌입니다. 팔찌는 교류의 상징이자 인간관계의 운을 돕는 도구입니다. 왼손 팔찌는 사람의 인연을 끌어들이고 오른손 팔찌는 이미 맺어진 인연을 공고히 합니다. 나무 팔찌나 천연석 팔찌는 목과 토의 기운을 함께 품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단 한 손에 여러 개를 겹쳐 차면 기운이 엉키므로 반드시 한 줄만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나무 팔찌는 목기가 강해진 봄철에 가장 좋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렇듯 반지와 지갑, 목걸이, 현금, 팔찌는 각각의 오행이 흐르는 길목을 담당합니다. 이 물건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때 우리의 재물운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으며 뜻하지 않은 행운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운의 순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관리가 잘못되면 그 기운이 막히고 결국 재물이 머물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루틴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지는 숨을 쉬게 해야 합니다. 금속은 기운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늘 손에 낀 채로 물을 만지거나 잠잘 때까지 착용하면 금기의 흐름이 답답해집니다. 하루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반지를 빼두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며 잠시 공기 중에 두세요. 이 과정을 통해 금기가 새롭게 순환하며 재물의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특히 왼손에 착용하는 금반지는 심장의 기운을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그날의 감정이 무겁거나 좋지 않았다면 반드시 빼서 쉬게 해야 합니다. 기운이 탁한 채로 다음 날을 맞이하면 재물운이 쌓이지 않습니다. 둘째, 지갑은 늘 깨끗해야 합니다. 지갑은 칩처럼 정리 상태에 따라 재물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지갑 속에 영수증, 쿠폰, 낡은 명함이 쌓이면 수기가 탁해지고 돈이 흩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지갑을 열고 안에 있는 종이들을 털어내세요. 그리고 현금의 방향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폐의 앞면이 한쪽으로 향하면 금기의 흐름이 일정해지고 돈이 모이는 속도도 안정됩니다. 지갑 안에 금박 부적이나 황토색 종이를 작게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기의 안정감이 재물운을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셋째, 목걸이는 체질에 따라 사용을 조절해야 합니다. 금기가 강한 사람은 금속 목걸이를 오래 착용하면 어깨가 뻐근하거나 머리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은목걸이나 흰색 천 소재의 펜던트를 사용해 수기의 순환을 더하세요. 반대로 화기가 약한 사람은 금속 목걸이가 필요합니다. 빛이 반사되며 외부의 에너지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미팅이나 면접이 있을 때는 금목걸이를 착용하면 좋습니다. 단, 잠잘 때는 반드시 벗어두어야 합니다. 수면 중에는 몸의 기운이 내면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금속이 그 통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팔찌는 양쪽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왼손은 사람의 인연을 끌어들이고 오른손은 맺어진 인연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거래나 관계를 시작할 때는 왼손에 이미 맺어진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을 때는 오른손에 차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두 손에 동시에 여러 개를 착용하면 기운이 서로 얽혀버립니다. 특히 금속 팔찌와 천연석 팔찌를 함께 착용하면 금과 목이 충돌하여 기운이 어수선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재질만 선택해 단정하게 착용하세요. 다섯째, 현금은 매일 정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갑에 돈이 어지럽게 섞여 있으면 금기의 흐름이 불안정해집니다. 퇴근 후 하루 한 번은 지갑을 열고 돈을 가지런히 펴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재물운을 안정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풍수입니다. 또한 지폐는 오래된 돈과 새 돈을 섞어두지 말고 새 돈은 안쪽에 두어 기운을 머무르게 하세요. 새 지폐는 금기의 신선한 기운을 상징하며 오래된 돈은 토기의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두 기운이 함께 있을 때 재물의 순환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물건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기운의 매개체입니다. 즉,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다루느냐에 따라 기운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반지를 끼고 고급 지갑을 사용해도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쓰면 그 기운은 곧바로 탁해집니다. 이 물건이 오늘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 믿음 하나가 금기의 파장을 맑게 하고 실제로 재물의 흐름을 불러옵니다. 풍수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운을 막지 말고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이 머무는 원리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습관처럼 외출 준비를 합니다. 반지를 끼고 지갑을 챙기고 목걸이를 두르고 혹은 손목에 팔찌를 채우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순간이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기운의 조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당신의 재물운을 움직입니다. 기운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물건을 만지느냐에 따라 그 기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기운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기운은 억지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정성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출 전 2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그 2분이 바로 운이 바뀌는 시간이 됩니다. 거울 앞에서 반지를 끼기 전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이 반지가 나에게 좋은 인연과 기회를 불러올 것이다. 지갑을 열며 이렇게 다짐하세요. 오늘 이 지갑 속에 들어오는 돈은 내게 머물며 더 큰 복으로 자랄 것이다. 목걸이를 걸며 마음속으로 다짐하세요. 내 말이 신뢰를 얻고 내 마음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이 짧은 마음의 의식이 바로 풍수의 시작이자 명리의 실천입니다. 풍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서 기운을 정돈하는 기술입니다. 반지를 어떻게 끼고 지갑을 어디에 두고 어떤 색을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에 어떤 기운을 내보내는가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세상의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늘 같은 루틴을 지킨다. 그 루틴이 바로 자신만의 기운 관리법입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향을 피우고 누군가는 지갑 속 돈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하루를 엽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바로 기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운의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깨끗함은 수기를 맑게 하고 단정함은 토기를 안정시키며 따뜻한 마음은 화기를 부드럽게 데우고 결단과 신뢰는 금기를 곧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은 결국 마음의 중심인 목의 뿌리로 되돌아갑니다. 이 균형이 잡힐 때 재물은 스스로 머물고 행운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조금은 막혀 있다고 느껴진다면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오늘 하루의 루틴부터 바꿔보세요.
외출 전 반지를 닫고 지갑을 정리하고 목걸이를 바로 잡는 것. 그 2분의 정성이 당신의 기운을 새롭게 순환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기운은 나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의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흐름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도 반지의 빛, 지갑의 단정함,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풍요로운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